서강대학교 김정호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앞에 김정호 TV 녹화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 열을 냈더니 그랬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오늘은 예.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트럼프 그렇죠. 관세하고 금융시장하고의 관계, 딥시크가 우리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외국 인재를 왜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지혜를 저희도 좀 빌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고 이거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관세에 관련해서 이제 정말 조변석계 하기도 하고 예. 하루하루 또 뉴스 플로우가 확확 달라지기도 하고 네. 앞으로 4년이 진짜 아득합니다. 그렇죠. 재밌나 봐요. 꼭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드는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갖고 노는 네.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그걸 상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죠. 예. 그리고 근데,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글로벌 정치 경제 또 지정학적 변화가 엄청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바이든 시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그 우방들이 네. 한편이고 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쪽이 한편이고 예. 해서 그렇게 둘로 갈라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거는 한편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국 편이던 나라들이 이제 갈라질 수 있다. 충분히. 이게 뭔가 블록화라고도 하는데 예. 그 블록이 더 쪼개질 수 있다. 그렇죠. 미국 대 미국의 탄압을 받는 그 나라들의 그 적대 관계, 뭐 완전한 적대 관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항 관계 이런 게 생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의 지금 캐나다의 총리 선거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그 크리스티아 프릴랜더라고 하는 예. 여자 총리 후보가 있어요. 그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제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총리가 되면 지금 미국의 탄압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그러니까 관세,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네. 또 그린랜드, 덴마크, 네. 파나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한테 한 대 맞았던 나라들끼리 예, 같이 뭉치자. 일종의 반미 전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지금 또 그런 조짐이 또 보이는 게 CPTPP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그게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 놓은 환태평양 경제 지대의 공동체. 자유무역지대이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여기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호주 중심의 태평양 연안의 뭐 느슨한 자유무역 체제가 된 거죠. 네. 여기에 영국이 최근에 가입을 했습니다. 영국이 가입을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가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자유무역하는 나라들의 이 영역을 좀 넓혀야 되는 그렇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미국에 대한 일종의 대립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트럼프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도하지는 않지만. 우방국에서 반미 전선이 생기도록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념적인 반미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경제적인.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반미 동맹들이 결성되고 있는 그런 기류들이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또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한테 한 대 맞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혼자만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나 도와줘. 나도 너 도와줄게. 예. 결국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예. 필요해. 그래서 중국이 네네네.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쟤네 저렇게 말 지금 콩가루 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게 뭡니까? 경제력, 군사력도 있지만 예. 무엇보다 소프트 파워잖아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잖아요. 가치 동맹. 자유, 민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아하. 그게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미국에서 소프트 파워가 사라지고
미국이 관세 때리기 시작했고 음. 뭐 그 동맹들한테 그 미군 주둔하면 돈 다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굳이 미국한테 저럴 필요 없잖아. 굳이 중국하고 멀리 해야 될 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나라들이 많아지겠죠. 저 뭐 해보려면 해보라 그래. 우리 중국 시진핑 안녕. 우리 좀 같이 뭐 좀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내심 좋아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유럽 외교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EU 산하에 네. 유로피안 유니언 산하에 이 일종의 싱크탱크 같은 데가 있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전 세계 19개 나라인가를 상대로 해서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당신 나라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일 나쁘다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일기 때 겪어봤고. 예. 그런데 좋아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좋아하는 중국도 있어요. 좋아하는 나라가? 예. 아, 인도. 인도도 굉장히 좋아하고. 인도는 사실 뭐 그냥 아무나 이겨라 막 이런. 예.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그 반사이익을 제일 많이 누릴 나라가 베트남하고 그렇죠. 인도예요. 새로운 수출 기지가 될 수 있는 나라. 예. 그리고 어차피 인도는 미국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만을 놓고 생각해 보면 뭐 인도는 여기 붙으나 저기 오히려 붙으나. 반사 이익이 큰 거죠. 또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뭐 이익 되면 러시아랑 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질서라는 개념에 완전히 다 이제 혼동이 다 오는 건데. 깨지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취임하자마자 보름 만에 관세 공격을 한 나라가 최인접 국가. 그것도 우방이고 네. 뭐 물론 뭐 펜타닐 문제나 불법 이민 문제가 큰다고는 합니다만 왜 상징적인 1호 대상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방이었을까?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먼저 하고 그 다다음일 수도 있는데.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제하고 예. 경제적 이익, 미국 내부의 이익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한테 어떻게 덤비겠어요. 물론 미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예,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해봐야 자기 손해죠. 거기다가 미국으로서는 또 얻을 게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단련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죠. 미국하고 많이 끊어져 있어요. 이미. 바이든 때 뭐 제재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미국하고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나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때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때렸으니까. 디커플링 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무력 공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는 타격감이 정말 끝내주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뭐 내놔 그러면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약간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나쁜 친구들, 일진들이 예. 자기 이렇게 꼬봉 역할하는 애들 있고 네. 저기 이제 상대 있고 걔랑 네. 싸워야 되는데 일단은 내 꼬봉한테 야 500원짜리 갖고 와봐. 2,000원 갖고 와봐. 이거 하는 거 그거 제일 아니? 만만하고 나올 거 많은데 거기를 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캐나다랑 뭐 멕시코도 뭔가 이제 반격 같은 걸 하려다가 네. 물론 이제 최악까지 치닫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뭐 보복 관세 때리겠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불법 이민 문제라니 펜타닐 문제도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한 달은 유예가 됐는데 이건 어찌됐든 간에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미국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 원래 약속했던 거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와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유니버설 테리프,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나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그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10% 네. 매겼어요. 네. 근데 그거 언제 거둘지 모르고 언제 20% 될지도 뭐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원래 말대로 그 대선 전에서의 말대로 하면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느닷없이 25%가 됐잖아요. 아. 그리고 또 걷어들인 거예요. 한 달 유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기 때랑 다 같이 이제 섞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사실 관세도 품목별로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 나라 관세청에서도 헷갈릴걸요? 그건 이제 다 뒤져봐야겠죠. 뭐 하나 들어오면 그래서 다 뭐 일일이 뒤져봐야 될 거예요. 물론 뭐 평균 관세율 이렇게 해서 뭐 통계를 네. 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냥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고 근데 그러면은 뭐 한 달 유예한다라고 해서 캐나다나 멕시코가 안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이에 그러면 불법 이민 뭐 장벽 그 국경에다가 뭐 차르를 둔다라든지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관세를 완전히 안 매길 수도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죠. 뭐. 그야말로 마음이죠. 아, 봐서 말 잘 듣네?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들 봐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측 불가인 거죠. 예측 불가죠. 그런데 사실은 멕시코가 그 펜타닐이나 불법 이민자를 다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국경이 얼마나 깁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막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멕시코는 뭐 정치인이나 행정가들도 그런 나쁜 조직에 막 안 그렇죠. 좋은 일 당하고 이런 예, 나라인데. 그 안에서도 뭐 뇌물 주고 받고 그러면 예. 지키는 척하고 뭐 뒷짐지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잖아요. 미국 내 펜타닐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미국한테 야, 펜타닐 문제는 니들 문제인데 왜 자꾸 중국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펜타닐이 중국에서 그 소위 그 프리커서라고 하는 거 전구체 원료 물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전구체가 나오네요. 예. 마약도 전구체가 있다. 예. 그 전구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예. 거기다 가공을 하면 예. 펜타닐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되기도 하고 아하.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원재료니까. 예. 근데 그게 멕시코로 건너가서 거기에 가공을 해서 그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가공이 됐었는데 아하. 펜타닐까지 생산이 됐는데 아하. 미국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펜타닐을 불법화시켰어요. 펜타닐 만들면 뭐 그 중형을 때리고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펜타닐의 원료는요. 펜타닐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합성 화학물이고 뭐 하니까. 예. 그런데 그 전구체 물질이 중국 내에서 그 온라인 쇼핑으로 다 팔립니다. 중국 내에서요? 예. 중국에 그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 거기서 전 세계로 다 수출이 돼요. 중국 내에서도 물론 팔리고 물론 이제 그 원재료들을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전구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뭐 2차 전지에서 많이 듣던 반도체에서 많이 듣던 전구체. 그것도 사실 뭐 2차 전지에 믹스하라고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라고 수출한 전구체를 누구는 나쁜 걸로 만들고 있고 폭탄 만들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인들 그러면 그거를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 전구체를 멕시코에 수출 안 한다? 그럼 중국이 수출 안 하면요. 분명히 수요는 있잖아요. 그 중국이 안 하면 그다음 누구냐? 그건 인도가 해요. 인도도 화학산업, 제약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가성비가 좋지만 중국이 만약에 막힌다면 그거는 분명히 인도가 될 거예요. 다음은. 인도에서 수출하겠죠. 그건 이제 펜타닐이 아니라 거기 쓰일 수 있는 원재료 성격으로. 그렇죠. 펜타닐을 만드는 거는 멕시코 내의 갱 조직들이고 또 전구체는 사실은 그냥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멕시코 입장에서도 그걸 좀 잘 막아야 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또 가봐야 되는 거고 언제 다시 트럼프가 그거를 빌미로 또 관세 장벽을 세울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갖고 놀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 펜타닐 문제가 사실 이제 짧게 끝날 것도 아니고 네. 또 다른 문제를 또 꼬투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일단 무역 적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역 적자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네, 무역 적자 자체가 문제인데 그 무역 적자는 사실 미국 기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미국 포드니 GM이니 이런 데들이 다 멕시코에다 공장 만들었잖아요.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멕시코에서 미제 자동차를 메이드 인 멕시코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다가 관세를 25%를 매겨놓으면 자동차 판매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 기업들이. 그럼 미국 주가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성적표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관세 이렇게 높여놓으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가가 떨어지는 건 또 원치 않는다. 또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잘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증시가 좀 망가질 것 같거나 물가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으면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그때 그냥 사실 또 다른 쪽으로 좀 마사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결국 예측 같아요. 불가고 예,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이라고 아예 지목을 했습니다. 예, 유럽연합이죠. 뭐 유럽연합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이런 데들이잖아요. 네. 캐나다, 멕시코, 한국도 크죠. 네. 한국, 대만 뭐 이런 데들 큰데 이제 당연히 유럽연합이 그렇고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데가 또 유럽 국가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럽 국가들은 그 방위비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확실히 그 무임승차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등을 친다 그럴까? 네. 네. 미국한테 너무 업혀갔어요. 어. 아니 자기 나라 지키는데 예. 미국 돈 다 쓰고 자기들은 돈 안 내고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등쳐먹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방위력,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붕괴된 상태가 되어버렸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니네 나라는 니들이 지켜라. 왜 그거를 미국 돈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2% GDP의 2%를 너희들이 부담해라 라고 했다가 그것도 부담 안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 부담을 했었어요. GDP에. 네. 스페인이나 스페인 같은 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안 했고 근데 이제 2%로 늘려라. 그러다가 다시 야, 안 되겠어. 5%로 늘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GDP의 2%까지 방위비 증액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들으니까 일단 더 높은 카드를 그냥 제시해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그 나라들 진짜 후퇴합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경제가. 투입할 자원이 결국 이제 국방비로 가버리면. 예, 국방비로 가고 그 국방비라고 하는 게 뭐 당장은 군수물자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은 뭐 GDP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부가가치가 예, 나는 게 그게 뭐 아니니까. 부가가치가 나옵니까? 그 결국은 무기라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다 쓸어 버리는 건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뭔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무기 생산하는 거예요. 무기를 생산해서 그걸 수출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무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다 전장에다 갖다 쓸어 놓고 파괴되고 또 만들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무기를 생산하는 그 순간에는 그게 다 GDP로 잡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임금도 지급이 되고 뭐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하. 그거는 그야말로 허상이죠. 비 좋은 개설구네요. 예,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게.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